자, 문제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합을 좀 쭉 해보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질문하세요. 알았죠? 자, 21페이지 볼까요? 자, 뭐 할까요? 3번? 자, 위에 거 혹시 안 해도 되나요? 1-1번하고 2번하고. 자, 못한 사람 없니? 괜찮니? 자, 그럼 얘기해보자. 자, 일단 이 3번에 있는 표현은 이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책이 있고 안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나는 일단 안 했어. 근데 그게 사실 뭐냐면 거기 있는 거 해석 한번 해볼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집합 A가 있는데 E의 A승처럼 써있는 집합 이름이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간다는 얘기지. 해석하면 그러거든. 조건제 집합. 자, 그래서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간다냐? 그럼 생각. 예를 들어서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보자. 1하고 2를 원소로 갖는 어떤 집합이 있었어요. 얘가 A래. 그러면 2의 A라는 이 표현으로 저거를 만들면 원소나열법을 한번 써보자. 그럼 얘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2승이니까 4개지. 공식? 그러면 뭐가 있어? 공집합부터 1하고, 자, 1하고, 그 다음에 2하고, 그 다음에 1하고 2 이렇게 두 가지잖아.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요 표현이에요. 이해됐어요?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게 원래 명칭이 있어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역집합이라고 그래. 그냥 저것만 나 몰라도 이게 원래 일원화되어 있는 게 원래 있어요. 집합 표현 중에. 자, 이게 아마 셀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사실 몰라도 돼요. 자, 어쨌든 저런 표현이다 이해만 좀 하시고, 그럼 다음과 같은 표현을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하나씩 해보자고. 자, 공집합이죠. 걔가 2의 A라는 집합의 뭐야? 부분 집합이니? 라고 물어본 거지. 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지. 그럼 얘는 맞죠. 볼 것도 없이 맞지. 그 다음에 니은 A라는 애 자체가 2의 A라는 애. 자, 이건 뭐예요? 원소니라고 물어봤지. 자, 그럼 이 위에 쓴 거 한번 봐봐. 얘가 A야. 그럼 그 A 하나를 A 전체 통으로 뭘로 갖고 있어? 원소로 하나 갖고 있는 거 이해됐어? 얘가 A잖아, 굳이 따지면. 그러면 2의 A라는 이 역집합은 A를 원소로 갖는 거 맞지? 그럼 얘도 맞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이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어. 자, 얘가 2의 A라는 역집합에 이번에 부분집합이니라고 했다. 잘 들어봐봐. 원소로서 공집합을 갖고 있지. 그럼 그 원소 하나만 톡 떼가지고 부분집합 만드는 이거잖아. 그럼 당연한 게 2의 A승이라는 역집합에 그냥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죠. 원소 하나만 떼서 만든 거잖아. 그럼 얘도 맞는 거야.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다 되죠. 다 되지. 집합 기호가 있던지 없던지 다 되지. 그러니까 독특한 구조지. 그러니까 역집합에서만 나타나. 리을은 자, A 자체가, 자, 이건 뭐예요? A만 톡 떼서 마찬가지로 부분집합 만든 거잖아. 그럼 그게 2의 A라는 녀석의 부분집합이니? 라고 해서.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만 톡 떼서 다시 끄집어낸 거야. 그럼 굳이 따지면 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 2를 원소 하나 탁 떼가지고 누구의? 역집합의 부분집합 하나 표현한 거지. 그럼 얘도 부분집합이지. 맞지? 그럼 얘도 맞는 거야.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좀 헷갈릴 거야, 처음에는 이런 게. 다 됩니다. 혹시 좀 이런 게 헷갈리는 사람은 이게 사실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게 진짜 좋아. 알았냐? 그러면 진짜 눈에 잘 들어와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 사실 처음이니까 우리 힘들잖아. 됐죠? 자, 그럼 넘어갑시다. 다 적었으면. 자, 다음 거는, 자, 얼른 쓰고 다음 거 하자. 자, 다음 거는 2-3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2-2번도 할까요? 2-2번 해요? 2-2번 하자. 1번도 할까 혹시? 1번 헷갈리면 해줄게. 괜찮아요? 했어? 자, 해줘?
1번. 괜찮아요? 1번. 목표 사람 1번. 1번 옆에 예제랑 방식은 똑같아서 혹시 헷갈리는 사람 있으면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거 그 개념 때 그냥 예제로 풀어줬어요. 괜찮니? 자 그러면 2번 3번 다 해줄게. 자 이게 왜 헷갈릴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자 원수를 범위로 나타냈죠? 두 번째 시법으로. 자 포함 관계가 A가 B의 부분 집합이. 자 그럼 원래 생각해야 되는 게 원래 뭐였어요? 개념상에서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 저렇게 포함 관계가 있으면 두 가지로 해석했죠. 말 그대로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A랑 B랑 같지 않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A랑 B가 같을 수도 있다는 거 원래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형태를 보니까 얘는 될 수가 없어. 왜냐? 등호의 위치를 보시면 얘는 왼쪽은 색칠이고 오른쪽은 빵꾸야. 수직선 생각해보자고. 얘는 왼쪽이 빵꾸고 오른쪽이 색칠이야. 그러면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지. 절대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같을 수도 있겠지. 색칠된 부분이 방향이 똑같아. 근데 얘는 색칠된 부분이 반대에 있다 보니까 이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 따라서 얘만 생각하면 돼. 그럼 순수하게 진짜 범위가 누가 넓은 거야? B가 더 넓으면 돼.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얘는 수직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파란색으로 그리고 위에 거는 그냥 흰색으로 그릴게요.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것만 명확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 위에 있는 게 6보다 작다니까 빵꾸 뚫고 작거나 같다 쪽에 K는 모르니까 색칠하고 표현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파란색이 흰색을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 범위가 넓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K를 대략 여기다가 써보자. 왜? 범위가 넓어야 되는 거잖아. 흰색을 포함하려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K보다 일단은 좀 왼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포함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빵꾸고 얘가 색칠이죠? 그래서 범위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땡인데, 자 그럼 관계를 좀 따져보자고. 흰색이 파란색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파란색이 범위가 더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소관계를 따져봤을 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얘랑 좀 달라. 야 파란색이 더 넓어야 된다 그랬지. 그럼 생각? 두 개가 같아도 될까요? 작은 건 당연한 거야. 작다는 당연한 거야. K, 자 마이너스가 K보다 작아야 돼. 오케이? 위치관계에서. 근데 등호가 돼도 될까? 같으면 어떻게 돼? 흰색은 K를 갖고 있으나 파란색은 마이너스를 못 갖고 있지. 그럼 포함을 못하지. 원소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같은 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왼쪽 거에서 우리의 정보는 K가 자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돼요. 하나 찾았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한번 보자. 그럼 얘는 이번엔 범위가 넓어야 되는 파란색이 색칠이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두 개가 같아도 될까요? 일단 현재 그림상에서는 마이너스 3K가 더 커도 되죠? 커야 되죠? 당연히. 근데 이번엔 같아도 될까요? 흰색은 6을 안 갖고 있으나 만약에 두 개가 같아지면 파란색 범위에 있는 애가 6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흰색은 안 갖고 있고 파란색이 갖고 있는 건 문제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파란색이 더 넓은 거니까. 갖고 있어도 문제가 안 되죠? 얘는 등호까지 들어가. 그래서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럼 K를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범위가 같다. 설명해놓고 등호라서. 자, 그냥 범위 계산하는 건가? 자, 그럼 여기 답이죠.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야. 그래서 왜 이쪽에만 등호가 있는지를 이해해야 돼 이거지. 자, 됐나? 자, 다 적으면 3번 해봅시다. 자, 어려운 거 나왔죠? 자, 여러분 다 적었나? 보세요. 이 문제를 풀면서 느껴야 되는 게 있어. 2-2번하고 3번의 차이는 2-2번은 그냥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각각의 집합에 2-3번은 B 집합 보니까 2차 부등식이지. 자, 이 문제는 2차 부등식을 못 풀면 못 푸는 문제예요. 자, 선생님이 수학할 때 계속 얘기할 거야. 얘들아, 까먹은 개념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 얘는 2차 부등식하고 집합하고 개념을 통합하는 거야. 어렵게 지금 난리다.
수학 상하가 붙었잖아. 그럼 생각 A는 그냥 써. 내가 2차 방정식 때 강조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이 2차 방정식에서 해를 찾을 때 원칙은 뭐였어요? 뭐 하라고 했어요? 이런 걸 기억해야 되는 핵심. 공식 하나가 아니야. 공식을 쓰라는 게 아니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심지어. 인수분해가 되면, 자, 사실 이런 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면, 내가 x-1로 x-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해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건 누구나 계산하잖아.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얘처럼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2차 부등식 어려운 건 다 이런 식이었어요. 인수분해가 안 돼. 뭐 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라고 했다. 알겠어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은 핵심이 뭐였냐면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 이런 걸 기억해야 돼, 얘들아. 알겠어요? 공식은 몰라도 돼. 개념이 중요한 거야. 자, 강조했던 게 이거였단 말이야. 2차 부등식 풀 때. 그럼 생각? 그려보자. 근데 그릴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지. 뭐밖에 모르냐면 아래로 불러 바뀌어버려. 왼쪽을 2차 함수 스타일로 그렸잖아. 오케이? 근데 뭐가 돼야 된다 그랬냐면 A가 B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저걸 한번 표현해보자. 얘들아, 아래로 블록이면 그래프의 특성이, 자, 스타일이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거를 만족하는 x 같은 범위가 만약에 없으면, 다시 말하면 얘 같은 거 봐. 이거 뜻이 뭐였어? 좌변에 있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 y는 0이라는 x축보다 밑에 있을 때의 x의 범위였지. 0보다 작다니까. 작다일 때. 밑에 있는 구간이 얘도 없고 사실 얘도 없죠. x축보다 밑에 있는 거. 그럼 얘는 해가 없다야. 왜냐? x축보다 밑에 있는 그래프가 없잖아. 해가 없어. 그럼 생각. 해가 없으면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공집합. 공집합이 이거를 포함할 수 있어? 절대로 못하죠. 따라서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조건 이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 그림도 실제로 2차 부등식 때 겁나 많이 그렸지 진짜. 알겠나? 자, 그럼 생각 그려보자. 야, 진짜 이런 거 풀면서 내 놓치는 개념이 있으면 반성해야 된다니까. 처음이니까 당연히 모를 수 있는데 핵심을 자꾸 짚어주자. 알겠어요? 그래프 그리려면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얘를 주황색으로 그리고, 자, 저 A는 그냥 흰색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얘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죠? 수직선에다가 범위만 표시해보세요. 이거지 뭐. 그럼 얘를 아래로 볼록으로 그릴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x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가 존재해야 돼. 그래야 얘를 포함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심지어 얘를 다 포함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그냥 x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떤 식으로 그려야지만 이 흰색을 다 포함할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좀 범위가 넓게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죠. 그러면 이때 x축보다 밑에 있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아이고, 주황색으로 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빵꾸인 건 왜 그런지 알겠죠? 만날 때는 원하지 않는 거야. 밑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겠지. x의 범위가. 얘가 뭐고 얘가 뭔지는 아직 몰라요. 못 보여. 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 근데 다음과 같은 주황색의 범위가 되기 위한, 자, 뭐예요? A의 범위죠? 그럼 현재 그림을 다시 해석해보자. 내가 찾고자 하는 건 A다? 그럼 이거 어떻게 분석해? 현재 그림을 분석하면 이거죠? 얘를 굳이 fx라고 하면은 y는 fx라는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현재 그린 상태에서 fx 그래프에다가 x에다가 3-3이랑 0을 대입하면 y 값이 뭐가 나와? 음수 나오지. 둘 다 음수 나오지. 그래프 해석하는 거 이거였다고. 2차 분석할 때. 자, 따라서 f -3이 0보다 작아야 되면 f 0도 0보다 작아야 돼요. 요거에 공통범위 찾으면 돼. 자,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면 A에 관한 1차식밖에 안 나타나. 자, 이해됐어요? 그럼 A에다가 자, -3부터 X에다가 -3부터 대입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9-6a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5a가 자 더하면 아이고 마이너스 5지? 그럼 a가 1보다 크다니? 됐니?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x에다 0 집어넣어. 그럼 a 마이너스 4밖에 안 남네. 걔도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a는 4보다 작다네요. 그럼 이거의 공통범위니까 1보다 크고 a 4보다 작다가 답이겠지. 알겠죠? 해석한 뒤로는 그냥 2차 부등식 스타일이에요. 알겠어요? 이 그래프 해석하는 아이디어 자, 꼭 기억하자. 알겠죠? 2차 부등식은 그래프였다고 그래요. 자, 조금 된 것 같고 자, 다음 거 할까요? 여기 보면 자, 3번 라인 좀 갑시다. 자, 뭐 할까요? 2번, 3번 중에서 3번? 2번 혹시 괜찮나요? 2번? 2번 없어? 했어? 했어? 못하게? 그래? 3번만 일단 해보자. 뒤에 가면 이런 거 계속 나온다. 수학 상대형 계속 나와요. 알겠죠? 원해방정식도 나와. 다 나와. 알겠지? 느끼는 게 있어야 돼, 얘들아. 앞에 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걸 아는 거지. 느껴야 돼. 자, 3번. 자, 일단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는 얘기는 그냥 부집합이 같은 거지. 그건 문제 없죠. 자, 그럼 원소가 다 똑같아야 돼. 그때 A, B, C가 다 양수랍니다. 자, 그럼 경우의 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왼쪽 집합 입장에서 오른쪽 집합을 봤더니 명확하게 아는 게 2다? 그럼 경우의 수가 뭐가 있냐면 이원소 또는 이원소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지. 같으려면 원소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자. 첫 번째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2인 경우 일단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는 스타일이죠? 자, 인수분해 뭐 이렇게 되잖아. 자, 됐니? 그럼 a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자, 근데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만 체크해야겠네. 자, 일단 a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a를 다시 대입해 보는 거야. 자, 구하고 땡이 아니야. 우리의 최종 목적은 두 집합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a가 2가 됐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지 체크해야 돼. 알겠어요? 문제는 뭐냐? 첫 번째, 두 집합이 같아야 돼. 두 번째, a, b, c가 양수여야 돼를 다 만족해야 된다고. 조건이잖아, 그게 다. 같아야 돼? 조건. 양수? 조건. 자, 그럼 생각. a에다가 2를 대입하면 a 집합이 뭐가 돼요? 1하고 자 2하고 b가 남지. 그 다음에 b가 뭐가 되냐면 a가 없구나. 그러면 그냥 2하고 b-3하고 c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풀어야 되겠냐? 2는 맞아 떨어졌고 b만 남았는데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얘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는 똑같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1이 있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여기 1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 경우의 수가 갈라질 거야. 여기에서 경우의 수. 자, 그냥 번호는 1-1번이라고 할까? 여기서 파생된 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된다. 첫 번째 b-3이 1일 때를 한번 따져보자. 그럼 b는 뭐가 돼요? 4. 그럼 일단 양수 조건 문제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그때 C를 찾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B-3이 1이란 얘기는 얘가 1이니까 자 B가 4가 나왔어. 그럼 얘가 4가 되지. 그러면 얘랑 누가 같아야 돼? 얘가 같아야 되지. 자, 그래서 식이 원래 두 가지인 거죠. B가 C 플러스 2랑 같아야 된다. 자, 알겠나?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돼.
그래서 B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C가 뭐가 나와요? 2가 나오죠. 다 양수 조건이죠. 그럼 문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그럼 실제로 다 대입해 보면 원소의 집합이 뭐가 되냐면 1, 2, 4 집합이 만들어져. 똑같아지잖아. 그러면 답이야 얘가 그냥 나왔어. 그래서 A, B, C를 다 더하라고 했나? 자, 다 더하면 8이란 말이야. 얘 좀 친절하지 사실은. 그냥 첫 번째 과정부터 찍어서 풀었더니 그냥 답이 얻어 걸린 거야. 그럼 다른 경우를 하나만 해보자. 딴 건 안 돼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노란색 잘 봐봐. 왼쪽 집합에서 봤을 때 오른쪽 집합을 바라보면 얘가 2이든지 B가 2일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두 번째는 사실 뭐야? 왼쪽 집합의 원소인 B가 2일 때를 생각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럼 그때 A가 뭐가 되냐면 1하고 2하고 A의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B는 뭐가 돼? 자, B가 2야, B가 2.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2라고 C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그러면 2는 똑같으니까 신경 꺼. 야, 그럼 경우의 수가 뭐가 돼야 돼? 잘 봐봐. 얘랑 얘는 같을 수 없잖아. 그럼 반드시 일단 C 플러스 2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1이 돼야 되지. 자, 2-1번. 이거 서술형 스타일이면 다 써야 돼, 이거. 알았냐? 서술형이면 다 써야 돼. 나오겠죠, 시험 문제. 선생님들이 좋아하겠지? 자, 그러면 C 플러스 2가 1이 되면 문제가 뭐가 생겨? C가 양수가 아니잖아. 그럼 그냥 틀리는 거야. 그럼 그 다음 거 따질 필요 있어요? 없다고. 그럼 이것도 그냥 긋는 거야. 양수 조건 위배가 됐으니까. 그래서 얘밖에 안 되는 결론이 나타나는 거야. 자, 알겠죠? 그럼 다 더하니까 8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거 합시다. 자, 4-2번 해야 되죠? 헷갈리지? 3번도 해야 되죠? 다 해줄게. 자, 문제 보고 잘 이해해야 돼, 얘들아. 집합명제 개념 설명하면서 내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와요. 야, 또는하고 컴마하고 의미가 다르다고 얘기했지. 컴마는 그리고 교집합이라고 했어. 또는은 합집합이라고 했어. 둘의 의미는 명확하게 다르다고 했다. 거기 있는 문제를 잘 보세요. 자, 10보다 작은 소수니까 뭐 그냥 A는 2, 3, 5, 7이죠 뭐. 그거 문제 없어. 부분집합 중에 2 또는 2야 얘들아. 2 또는 3을 포함이냐? 포함해야 된대. 내가 개념 설명하면서 공식 만들어준 거는 뭐라고 했냐면 m개의 원소를 포함할 때든지 n개의 원소를 포함하지 않던지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포함해야 되는 원소의 개수가 k개면 k개만큼 빼라 했지. 포함 안 해야 되는 게 m개면 m개 또 빼라고 했지. 이게 공식이었지. 근데 이것의 공식의 의미에 같이 의미가 뭐냐? 야, 여기가 국어 시간이란 말이야. k개의 원소를 포함한다는 뜻은 k개의 원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1, 얘를 숫자로 한번 얘기해볼까? 3개의 원소를 포함해야 된다 생각해보자. 그럼 그 원소가 1, 2, 3이래. 그러면 분명히 책에 이게 써있어. 1, 2, 3을 반드시 포함해라고 써있어. 문제에 다 써있어. 1, 2, 3 사이에 뭐가 찍혀있죠? 콤마지. 엔드야 뭐야? 엔드. 교집합. 이게 무슨 뜻이에요? 3개 다 동시에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 또는이라가 다르다니까? 그럼 이 문제로 돌아와. 그럼 얘는 이렇게 엔드 조건일 때, 교집합 조건일 때는 아까 말했었던 2의 n개에서 3을 빼면 공식이야 그냥. 답이 나와. 그럼 얘는 처음에 이 문제 작년에 보니까 생각 없이 푸는 애들. 자, 원소가 총 4개니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4승이네. 2 또는 3이니까 2개 포함하면 되니까 2개 빼면 되네. 2의 2승이니까 4에서 밑에 답을 봤더니 답이 10이야. 어이? 뭐예요 선생님? 공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작년에 이랬단 말이야. 컴마냐 엔드냐 콤마냐 오어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그럼 이거는 또는이기 때문에 해석을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거 처음에 합집합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했단 말이야. 음료수랑 빵을 내가 한쪽 손에 쥐어줬던 액션 했던 거 기억나?
빵 또는 음료수를 먹을 수 있어라고 하면은 수학적인 대답은 뭐가 있다 했어요? 선생님, 빵만 먹을래요? 음료수만 먹을래요? 둘 다 먹을래요?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거라고 하죠. 뭐가? 또는 이. 네, 또는 이야. 그럼 2하고 3을 빵과 음료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런 거죠. 얘를 해석하면 첫 번째, 2만 먹을래. 그리고 3은 안 먹을래. 이 의미지. 두 번째, 선생님 2는 안 먹을래요? 2는 쓸까? 그 대신 선생님 3은 먹을래요. 이해됐어요? 그럼 세 번째 뭐가 있어? 둘 다 먹을래요. 자, 이게 2하고 3인 거잖아. 2컵만 3인 거잖아. 2, 3 모두 포함. 이 세 가지 의미가 섞여 있는 거라고 해석해야 돼. 이게 컴마 5의 차이야, 얘들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다 풀어볼래? 자, 2를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다니까 공식 써도 되죠. 전체 원소의 개수가 4개인데 포함해야 되는 원소의 개수만큼 빼고 미포함하는 원소의 개수만큼을 또 빼. 그럼 2의 2승이니까 4지. 미안합니다. 2만 포함. 아, 죄송해요. 이거 말을 좀 잘못 썼다. 미안해. 썼냐? 죄송해. 이거. 죄송해요. 말을 잘못 썼어. 아까 말한 게 이거야. 2만 포함한다는 얘기는 아까 빵하고 음료수 얘기했을 때 빵만 먹을래요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게 정확하게 해석했을 때 3은 정확하게 말하면 안 먹을래요 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것도 사실 또 갈라져 이게. 여기서 2만 먹으려고 했지. 3은 정확하게 3 먹을래. 아, 싫어. 3을 안 먹을래. 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경우의 수가. 대상이 두 개잖아. 2 또는 3. 자, 그래서 얘는 엄밀히 따지면 유치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2만 포함하고 3은 관심 없어요. 있든지 말든지. 원래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2만 미포함이고, 자, 3은, 그럼 미포함이라는 얘기는 2는 관심이 없는 거지. 대신 뭐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냐면 3은 갖고 있어요. 헷갈리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봐.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 없잖아.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2라는 집합이 있고 3이라는 집합이 있어. 이름이야, 이름. 2라는 집합은 2를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들이야. 현재 상태에서. 3이라는 애는 3을 집합으로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들을 모아놓은 거야. 근데 또는이니까 다 색칠된 거란 말이야. 내가 아까 말한 얘기를 뜻을 잘 기억하라고. 2만 먹을래요? 3만 먹을래요? 둘 다 먹을래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현재 상태에서 동그라미 1번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여기만 해당되는 거야. 2번은 여기야. 3번은 둘 다 포함인가? 여기야. 원래 따질 때. 그러면 해석하기 나름인데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해줘. 자, 3은 관심 없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포함하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 그럼 뭐만 신경 써? 얘는 머스트야. 그러면 전체 원소의 개수 4개에서 한 개를 빼. 그러면 8개지. 자, 두 가지로 풀어줄게. 잘 봐. 자, 그럼 얘는 3만 머스트야. 그럼 3만 신경 써. 그러면 4개의 원소 중에 하나를 빼. 그럼 8이지. 그럼 이건 왜 신경 써야 돼? 잘 보라. 2하고 3을 자 컴마 찍었으니까 둘 다 포함이죠? 그럼 빼야 되는 원소가 명확하게 2개를 빼야 되거든. 2에 4승에서 2를 빼면 돼. 그럼 4개지. 그럼 다 더하면 답인가? 지금 써준 건 이 그림 표현이 아니다. 다시 얘기해줄게. 좀 헷갈릴까봐. 자, 명확하게 하자. 말뜻을 잘 이해해야 돼. 3은 관심 없으라고 했잖아. 그럼 경우의 수가 뭐냐면 3이 있는 것 또는 없는 게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뭐라고요? 8개의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3이 있는 케이스랑 없는 케이스가 다 포함된 거지. 이해됐어? 그럼 얘는 8개의 부분집합이 2가 들어있는 것과 안 들어있는 게 다 포함된 거지. 이해됐니? 그럼 답 쓸 때 얘들아 이것만 더해가지고 16 쓰면 문제가 돼. 왜 그런지 알겠어요?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생겨? 중복되는 게 생겨.
그게 뭐가 중복되냐면 이 둘은 뭐가 중복되냐면 2와 3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중복이 된단 말이야. 자, 쉽게 생각해. 3이 관심 없다는 얘기는 3이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2하고 3 같이 갖고 있는 부분집합이 있겠네? 몇 개인지 몰라. 2가 관심 없다는 얘기는 2를 갖고 있으면서 3 갖고 있는 케이스도 여기 중에 있겠네? 그럼 위에 거 아래 거가 중복되지. 이해됐어요? 그럼 두 번 산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 빼야죠. 그거를 어디서 빼요? 3번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은 8 더하기 8 마이너스 4라서 답은 10이고, 자, 이게 만약에 좀 헷갈린다. 그럼 내가 여기다 지워버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들어라. 아까 내가 썼다 지운 표현인데,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해줄게. 이거 왜 써주냐면, 오늘 나가는 실력 따지기에는 이 방식하고 내가 지금 써주는 방식 중에서 얘가 좀 더 편한 게 있어. 그래가지고 알려주는 거야. 사실 이 문제는 내가 지금 써주는 지금 두 번째 풀이 방식이 더 편해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번호만 바꿔서 다시 써줄게. 그럼 무슨 경우가 있느냐? 아까 그냥 썼다 지운 거야. 그게 뭐냐면 2만 포함하고 3은 없어. 무조건 없어. 얘는 2가 없고 3만 포함하고. 자, 그 다음에 2하고 3 모두 포함. 경우로 따지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아까 내가 지운 그 부분집합 표현하고 똑같은 거야. 자, 여기 있는 게 2라는 집합이고 3이라는 집합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2를 무조건 갖고 있는 집합들, 여기 있는 애는 3을 무조건 갖고 있는 집합들. 그러면 1, 2, 3번 중에 해당되는 게 2만 갖고 있고 3은 갖고 있으면 안 된대. 그럼 얘는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2하고 3을 모두 갖고 있는 부분집합들. 그러면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여기가 3번이겠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2만 갖고 있고 3은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럼 거기가 아까 말했던 요 모양이 되겠지. 반대편에 있는 요 모양이 뭐가 되냐면 2를 갖고 있으면 안 돼. 3만 갖고 있어야 돼. 여기가 2번 모양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얘처럼 겹치는 게 생겨? 얘는 안 생겨. 안 생겨. 자, 따라서 얘는 그냥 하나씩 계산해도 돼. 자, 그럼 2만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 얘기는 2는 포함, 3은 포함하지 않아.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포함해야 되는 거 하나랑 포함하지 않는 거 하나 다 빼야 되죠? 그럼 얘 2가 2에 있으니까 4개야.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은 2개를 빼니까 얘도 4개야. 2하고 3을 모두 포함하는 얘기는 4개의 원소에서 2개를 빼야겠지. 그럼 얘도 4개지. 그럼 얘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다 더하면 답은 똑같이 나와. 아이디어 알겠나? 자, 그래서 합집합의 개념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얘가 좀 더 친숙하겠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답은 어쨌든 12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또는 하고 콤마 차이가 이 정도로 크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하자. 알았죠? 자, 4단에서 한번 해봅시다. 4단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얘는 좀 해석해야 되는 게 있어.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을 한번 잘 보세요. 자, 2-2번하고, 4-2번하고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해석해보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1하고 2가 x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1 원소랑 2 원소는 반드시 x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건 이해됐죠? 자, 써줄게. 얘는 1하고 2를 반드시 포함. 자, 근데 두 번째 줄을 해석해볼게. 자, 해석해봅시다. 그러면 x라는 애가 3하고 4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면 안 된대. 그럼 이거를 또 편협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3하고 4를 부분집합으로 갖지 않는다고 했지. 여기에는
3만 원소 내지는 부분집합으로 갖는 거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상관없죠. 뭐라고 한 거야? 3과 4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4만 부분집합으로 갖는 경우는 상관없는 거지. 지금 내가 써준 게 무슨 방식인지 알겠어? 앞전 문제에서 했던 첫 번째 풀이 방식이야. 3만 부분집합 갖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는, 자 일단 쓰고 하자. 얘도 똑같다고. 자 3만 부분집합 간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야. 4는 관심 없어. 자 얘는 3은 관심 없어. 그 다음에 말 그대로 3과 4를 부분집합으로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3, 4 자체를 모두 부분집합이 갖지 않는 것까지 3개 곱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계산해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풀이야. 써줘. 그럼 3만 부분집합 갖고 4는 관심 없다는 얘기는 반드시 3은 제껴야 돼. 근데 잘 들어. 원소가 전체가 6개죠? 그럼 2에 육수행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앞에서 말한 거에 따르면 1하고 얘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럼 반드시 포함이니까 2개를 일단 빼야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노란색 줄에 따르면 3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3도 빼야 되니까 하나를 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몇 개예요? 2에 3승이니까 8이죠. 이해됐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전체 6개 중에서 1, 2 포함하니까 2개 빼. 그 다음에 4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대. 그러면 4 1개를 또 빼. 그럼 얘도 2에 3승이니까 8개지. 또 중복되는 게 보여져. 잘 들어봐봐. 4는 관심 없다는 얘기는 현재 8가지 집합에서 4를 갖고 있는 경우랑 안 갖고 있는 경우가 다 포함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3을 갖고 있는 경우랑 안 갖고 있는 경우가 다 포함되는 거지. 그럼 뭐가 겹쳐?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집합에서는 3하고 4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의 수가 중복되지. 아까랑 똑같이. 그래서 뭐를 빼야 되냐면 이거를 빼줘야 돼. 알겠어요? 자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은 2에 자 일단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요. 1, 2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빼고 3하고 4를 모두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2개를 빼. 그럼 2에 몇 승이야? 2개니까 4개가 되죠. 자 그래서 중복되는 것만큼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8 플러스 8 한 다음에 마이너스 4 해가지고 12가 다 돼요. 저거 그 3, 4 모두 부분집합으로 안 갖고 있는 게 네.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요? 이거? 3만 갖고 있다. 아 그러네요. 여기 스페셜 만드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거를 왜 써준 거냐면 얘들아 아까 첫 번째 풀이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부분집합을 따지면 뭐가 겹친다고 그랬어?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한 번씩 더 세게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3, 4를 모두 갖고 있는 것만 따로 계산한 거야. 왜 따로 계산했다? 중복되니까. 중복되는 거 빼기 위해서 계산한 거야. 알겠죠? 내가 설명하다가 말하다가 이거 잘못 썼나 보다. 자 어쨌든 둘 다 갖고 있는 경우는 4개니까 전체 더한 거에서 4개를 빼셔야 돼. 아까 1번 풀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단순하게 풀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얘들아. 전체가 6개인데 원소 개수가 1, 2를 반드시 포함한다니까 2를 빼고 이걸 또 3, 4는 갖고 있으면 안 되라고 해서 마이너스 2에서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알겠죠? 조심해야 된다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얘들아. 얘도 두 번째 풀이로 한번 해볼래? 자, 다 써줄게. 처음이잖아. 두 번째 풀이 이렇게 되는 거야. 3만 부분. 자, 얘의 의미는 자 지금 얘의 의미를 밑에다 쓴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풀이 방식이라고 하고 두 번째 풀이 방식이라고 해보자. 아까랑 똑같다니까. 자, 얘가 무슨 의미냐면 3만 부분집합 갖고 자 그러면 3은 되고 4는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3은 갖고 있으면 안 되고 4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경우. 얘를 해석한 거란 말이야. 둘 다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3, 4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거꾸로 생각하면 3만 갖고 있는 건 상관없는 거지. 4만 갖고 있는 건 상관없는 거지. 근데 원래 의미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3하고 4를 동시에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지. 그런 경우는 3, 4를 부분집합을 안 갖잖아. 알겠어요? 다시 해석해. 그럼 얘는 4만 안 갖고 있는 거니까 3만 부분집합 갖는 건 괜찮잖아. 4만 갖고 있는 거 괜찮잖아. 그리고 둘 다 없어도 괜찮잖아. 그럼 얘는 중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까 중복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그럼 얘는 각각 그냥 다 계산해도 돼. 자, 그럼 어떻게 해요? 2에 6승에서 1, 2 머스트 빼. 3은 갖고 있으니까 빼. 4는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좀 가정이 다르죠? 그래서 2에 2승이냐? 그렇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밑에 것도 2에 2승이고 얘도 2에 2승이야. 다 계산하면. 그럼 4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답이 똑같이 나와. 자, 두 가지 아이디어를 얘기해 준 거야. 알겠죠? 그러면 아까 내가 잘못 풀이한 거 뭐만 계산한 거냐? 얘만 계산한 거지. 그쵸?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2에 결국에는 1, 2를 반드시 갖고 있으니까 두 개를 빼고 이거 3하고 4는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제외니까.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는 애들은 얘만 푼다고. 근데 뭐를 놓쳤어? 3만 갖고 있는 건 상관없다고. 4만 갖고 있는 건 상관없다고.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자, 말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그냥 국어 시간이라니까. 헷갈리죠? 이런 거 하나하나. 자, 다음 거 할게요. 자, 집합 연산이죠, 이번에. 자, 이거 이제 할 얘기가 많지. 자, 39페이지네요. 5-1번에서 3번까지. 모르는 거? 모르는 거? 몇 번 할까? 작년에는 여기 질문 안 했던 것 같은데. 없어? 종일이? 다 했어요? 나무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자, 넘어갑시다, 보면. 자, 41페이지. 3번. 자, 3번만 해도 돼요? 자, 해볼까요? 일단 여기 연산은 기초적인 거는 그냥 벤다이어그램 몇 번 그려보면 대부분 풀려. 자, 보자. 자, 일단 걔는 서로서로 하는 게 좀 핵심이죠. 자, 잘 들어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왔어. 이게 뭐냐면 내가 여집합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했지. 여집합은 원래 정의가 특정 원소, 특정 집합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였잖아. 그래서 책에는 다 표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A가 여기일 때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A의 여집합이라고 불렀지.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A의 여집합이면은 얘도 그냥 집합 이름이라고 했죠. 그 말은 뭐냐? 이 표현 말고 전체 집합 내부에 A의 여집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집합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림도 보여줬어. 그러면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식쓰면 어떻게 돼요? A의 여집합의 또 여집합이지. 그럼 그냥 자기 자신이지.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벤다이어 그릴 때 이름에다가 C라는 기호 붙이는 거 자연스러운 거야. 알겠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 풀 때 잘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얘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 알겠어요? 이렇게 그리면 뭐가 좋냐? 벤다이어그램 그리기가 굉장히 편해. 자, 그럼 느껴볼까? 내가 왜 얘기해줬겠니? 집합 이름이라니까. 자, 그럼 A랑 B의 여집합이 자 서로서 관계나면 교집합이 없는 경우였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네. 전체 집합이 있는데 그 내부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잖아. 누가? A랑 B가. 그럼 A랑 B 여집합이 서로서라면 A가 다음과 같이 그리면 B의 여집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애가 교집합이 안 생기게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림 그리기 편하다니까. 자, 그럼 이거 그렸으면 겁나 쉽다. 1번. A에서 B를 빼래요. 야, 그럼 현재 상태에서 B는 뭐겠어요? B는 요거를 제외한 여기 전체가
요게 B가 되는 거지. 그냥. 알겠어?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해석하면 이거잖아. B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죠? A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아, 썼구나. 자, 얘가 서로서 관계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가 있다. 그림 그리니까 판단이 되지. 여기 잘 쓰세요, 그러니까. 알겠죠? 이거 쓰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A 차집합 B면은 공집합이죠. 볼 것도 없죠.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A 교집합 B 교집합이래. 야, 생각. B가 A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A 교집합 B 하면 누구세요? A죠. 그거에 여집합이라고 했어. 그러면 좌변에 있는 건 그냥 A의 여집합이지. 그게 B의 여집합과 같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안 같죠? 왜요? A 여집합은 요거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잖아. 그러면 노란색 색칠한 거랑 당연히 다르지? 달라요. 자, 디귿은 자, 이걸 한번 얘기해 보자. 얘는 현재 상태 벤 다이어그램을 그냥 바로 이 식 보고 해석해도 되고, 우리 집합의 연산을 공부했잖아. 첫 번째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공부했죠.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공부했죠. 드모르간의 법칙도 공부했죠. 그거를 다 써먹어서 그 식을 한번 정리해 보자. 자, 연산 연습 이하에는 보세요. 거기 있는 A의 차집합, 합집합 B가 가로로 돼 있잖아. 현재 상태에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쓸 수 있나요? 못 쓰지. 내가 결합 법칙, 교환 법칙은 결합 법칙은 합집합끼리, 교집합끼리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는 교환 법칙은 안 돼. 근데 결합 법칙은 안 돼. 근데 교환 법칙은 돼. 자, 이렇게 바꿔도 돼. 교환 법칙.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분배할 거야. 분배할 거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마치 이렇게 분배 법칙 하듯이 곱하기 구조로 표현하는 게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되냐?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하나 묶고 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뭐 써? 괄호 안에 있는 걸 썼죠. 그러면 얘를 보니까 좀 반가워야 되죠? 교집합, 여집합 어떻게 바꿨냐면 차집합으로 바꿨지. 그럼 공집합이네. 자기 자신 뺐잖아. 그러면 합집합의 A 교집합 B니까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앞에 지워버려도 되지. 따라서 일단 현재 식에서 최종 결과는 A 교집합 B만 남아요. 그냥 계산을 했어. 벤 다이어그램을 안 쓴 거야. 일단. 자, 그러면 정리하고 나서 벤 다이어그램 쓰면 편하지 않을까? 자, 거기서 말한 게 이게 A입니까? 라고 했다. 자, B가 A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A랑 B의 교집합은 A 맞죠? 맞지. 자, 그래서 디귿까지만 맞죠. 연산하니까 좀 편하지. 거기에 있는 식 갖다가 하는 것도 되는데 좀 헷갈린다고 사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집합의 연산 공부한 거야. 자,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43페이지는 뭐 할까요? 3번. 자, 또 딴 거. 나무. 3번. 그래, 3번 하자. 자, 7-3번 해볼게요. 이번 주가 2월 마지막, 1월 마지막 주라 개인적으로 풀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만큼 진도가 나갔는지 좀 체크 좀 하시고요. 어디까지 풀었어야 됐을까? 수학 3기준. 아무래도 뒤에 몰려있는 도형 예방 방식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앞에 있는 2차 분식도 조금 어렵죠. 이건 이제 개인차가 있는데 선생님은 고딩 때 어려웠던 게 나는 사실 얘는 쉬웠어. 근데 얘가 좀 어렵더라. 근데 이때는 니네랑 똑같은 상황을 했어. 그래프를 죽어도 안 그렸어. 그래서 내가 아까 강조한 거야. 선생님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프 그리니까 진짜 편해지더라. 예전에 근데 학원 안 다니니까 저번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학원 안 다니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다니까. 나처럼 이렇게 니네들한테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책에도 잘 안 써있고 문제집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고1 때 고생했단 말이야. 어쨌든 좀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단원 구성상 봤을 때 2차 부등식부터가 이제 좀 어렵단 말이지. 그럼 선생님 생각엔 이번 달 말까지 이거 한 반 걸쳐야 되지 않을까? 여유 있게 따지면. 왜? 다음 주에는 또 설이니까 놀 것이고, 그치? 놀 것이고. 그 다음 또 연장 수업 들어가게 되면 또 우리 학원에서 오래 있으니까 보충 많이 할 거라고 미리 얘기했죠. 그냥 하고 놓으면 그냥 오늘 6시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 2월에. 왜냐? 함수를 최대한 많이 나가야 돼. 근데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질문을 최대한 좀 억제를 해야 돼. 그러기 쉽지 않아. 책이 이게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무리하진 않을 거야. 대신에 시간 투자 많이 할 거야.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문제 풀 시간이 좀 부족하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잖아. 선생님의 가이드라인은 여기 1차 부등식이 있거든. 이거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달까지. 순서대로 했을 때 얘기해요. 원탁이는 넌 수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쌤은 이게 직선의 방식까지밖에 없어. 너는 만약에 수학카드 나중에 할 거면 어쩔 수 없이 수쌤을 또 해야 돼. 수쌤은 지금 기회 좀 안 좋더라고. 단원 구성을 좀 이상하게 해놨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어쨌든. 만약에 다른 문제집하면 너는 평면좌표를 원해방정식하고 도형이 이동이 없는 거야. 다른 문제집. 수학 하를 사면 그렇다. 알겠니?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근데 그 하를 시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지금 시간이 여름방학에 시킬 수는 없거든. 짧잖아. 나 여름방학에 시켜본 적이 없어. 뭐 사실 아름다운 그림은 알아서 본인이 하는 거지. 좋은 건 뭔지 알겠어? 지금 나가고 있잖아. 학원진도 맞춰서 다시 풀어보는 거지. 네, 가뜩이나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거는 한 번밖에 안 나와. 내가 이렇게 하는 얘기 했죠? 너 어쩔 수가 없어. 이걸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학원에 하루에 8시간씩 수업하면 돼. 그거는 이제 내가 딴 반이 있다 보니까 불가능해. 내가 니네 반만 수업하면 그렇게 했지. 앞반도 4시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능해. 집에서 좀 짬짬이 해봐. 정 부담스러운 얘들은 정말 쉬운 책 같은 거라도 하나 좀 사봐. 만렙 AN 계산 문제집이거든요. A 단계 내지는 B 마이너스 단계 문제만 실려있어. 셀으로 따지면 이런 거라도 한번 풀어봐. 안 하는 거보다 나으니까. 근데 아직 좀 벅차잖아요 사실. 특히나 삼상하고 수학상 같이 산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이거에만 집중해. 더 할 필요도 없어. 힘들어. 니네가 나처럼 맨날 수학만 할 것도 아니고 학원을 다니시네. 힘들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수학성 기준으로 이거 한 반은 걸쳐야 된다. 여기 어디까지 나가는지 대충 알잖아. 한 거 체크해야 돼. 밀리면 안 돼 얘들아. 절대로 밀리면 안 돼. 밀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합시다. 그러면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A와 같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야. 거기 제목이 7-1번에 보면 벤다이어그램 그래서 풀어라 랑 집합의 연산 법칙을 써서 풀어라 라고 돼 있죠. 그럼 원래는 풀이가 두 가지인데 연산을 하고 싶으면 연산을 하시고 벤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싶으면 벤다이어그램을 그냥 그려. 그럼 기억은 뭐가 좀 더 나을까? 연산이 가능할까? 근데 얘는 굳이 연산 안 해도 돼요. 왜 그런지 알겠냐? 야 말로 얘기해볼게. A 차집합의 의미가 뭐예요? A에서 A랑 B의 교집합을 뺀 거지. 얘는 굳이 따지면 A의 일부분만 남은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분과 자기 자신 오리지널하고 합집합이야. 그럼 답이 뭐가 돼? A죠. 얘는 그냥 눈으로 푸는 거야. 계산할 필요가 없어.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 수학에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던 거 2에 x 플러스 3을 계산하면 2의 x승 곱하기 2의 3승이라는 거는 다 알죠? 선생님이 이런 거 할 때 강조했던 건 수학에서의 부호는 상호작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거꾸로 가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내가 강조를 많이 했다고. 자, 그럼 얘도 보자. 이걸 보면 탁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분배 법칙이야. 왜냐? 얘랑 얘가 똑같아.
그럼 얘가 뭐를 분배 법칙하고 할까? 거꾸로 볼 줄 알아야 돼. A 교집합 A의 여집합과 합집합 B를 분배 법칙한 게 위인 거지. 이걸 거꾸로 볼 줄 알아야 돼. 이해됐어요? 이거 분배 법칙하면 돼, 안 돼? 되잖아. 거꾸로 볼 줄 알아. 이것도 집합의 연산이야. 자, 그럼 바꾸니까 뭐가 좋아? A랑 A의 교집, 자, A랑 A 교집,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요?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건 공식이잖아. 이건 공집합이네. 공집합과 B의 합집합이니까 얘는 A가 아니라 B지. 틀렸죠? 기억니은 이거 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나와요. 그냥. 알겠죠? 근데 난 벤 다이어그램을 안 하려고. 자, 그럼 디귿은 어떻게 하냐? 자, 이 상태로 보는 게 가능할까? 아니면 계산을 좀 해볼까? 얘도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분배 법칙을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A 교집합 A랑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의 합집합인 거지. 그러면 A 교집합 A는 자기 자신이고 얘는 A 차집합 B로 바꿔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똑같은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도 맞지. 자, 연산으로만 했어. 그림 안 그렸어. 알겠죠? 벤 다이어그램이 좋긴 해, 얘들아. 근데 너무 치중하지는 마. 알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선생님의 컨셉은 그래. 되도록이면 연산을 한번 해봐. 사실 그림 공부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좀 유치해. 정 안 되면 그림 그려서 틀면 돼. 근데 아직은 처음 배울 때 한번 도전해 보시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자, 미음 보기에 좀 주목을 많이 하시라고요. 이렇게 거꾸로 바꾸는 거 좀 많이 연습해야 된다. 오늘 숙제 나가는 거에 또 있습니다, 이게. 자, 넘어갑시다. 다음. 자, 다음 거는 3번을 해야 될 것 같거든, 제 생각에. 자, 2번도 할까요? 2번 한번 할까? 그래. 자, 8-2번. 자, 봅시다. A 차집합 B랑 X의 합집합. 자, 요거부터 해석해보자. A 차집합 B는 원래 표현 방법은 이거였지? 얘는 A에서 뭐를 빼는 거야? A 교집합 B 빼는 거랑 같은 의미였죠? 물론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A 교집합 B 여집합 이것도 있었죠? 그쵸? 두 가지 많이 씁니다. 그러면 교집합을 빼버리면 다 겹치는 거 표시를 한번 해보자. 1하고 2번 겹치지. 그러면 교집합 빼버리는 거니까 밑줄 친 거는 뭐가 되냐면 3, 6, 9가 되겠네. 근데 합집합했더니 자기 자신이래. 그 말은 X가 반드시 뭐 갖고 있어야 돼요? 3, 6, 9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A 자, A 합집합 B다. 그러면 합집합 B 쓰면은 써볼까? 1, 2, 3, 4, 6, 8, 9 요겁니까? 다 썼어요. 그것과 X하고 교집합 X라는 얘기는 이거 거꾸로 뭐가 되는 거냐? A 합집합 B라는 녀석이 X를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는 거지. 그럼 X는 결론은 뭐예요? X 입장에서는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면서 누구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3, 6, 9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자, 그럼 해서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부분집합의 개수가 자 원소가 전체가 7개죠. 자, 거기에서 뭐 하면 되냐?
세 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빼야지. 그래서 답은 16이죠. 16. 자, 봅시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x래요. 그때 다음 관계식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해석해 봅시다. 일단 해보자. 왼쪽에 있는 애 기준으로 한번 오른쪽을 찌르볼래? 해석해 봐야 돼. 잘 들어라. 녹색이 말 그대로 x라는 모를 녀석과 1하고 5를 포함한 거니까 녹색은 말 그대로 1하고 5를 반드시 갖고 있지, 원소로. 근데 그거를 오른쪽에 있는 시선에서 다시 바라보면 얘는 2하고 5를 갖고 있지. 그러면 얘 시선에서 얘를 보게 되면 없는 게 누구야? 2가 현재 포함이 안 돼 있지. 표시가 안 돼 있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는 2하고 5가 써 있잖아. 근데 5는 똑같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어. 근데 이쪽에 있는 2가 얘는 없잖아. 그럼 결론 반드시 2가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x한테 있어야 되죠. 그럼 해석하는 거야. x는 뭐를 포함해?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자, 근데 오른쪽 시선에서 한번 보세요. 그럼 오른쪽에서는 2하고 5를 갖고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없는 게 누가 있어? 1이 없지. 그러면 그 1을 마찬가지로 누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1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아, x가 갖고 있어야 되지. 따라서 x는 누구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지. 자, 끝입니다. 그럼 x는 해석하면 이거네. x는 원소 5개짜리 원소 5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그럼 이게 무슨 누구랑 누구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2랑 5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니까 두 개를 빼야 돼. 자, 답입니다. 자, 알겠나?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시간이 안 남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물어봐. 자, 상관없어. 내가 문제집 갖고 오라고 한 건 시간이 남으면 활용하려고 한 거야. 못 풀어도 돼. 자, 47페이지. 3번 할까요? 3번 했냐? 했습니다. 3번 했어요? 됐어요? 못한 사람? 못하기. 자, 이딴 거 2번도 할까? 1번에 2번? 일단 3번 하고 하자. 근데. 자, 전체 집합에도 부분 집합에 대하여, 자, 이것도 해석을 좀 해야 돼. 자, 특징을 잘 봐봐. 얘들아. 내가 전체 집합 공식 얘기했을 때, 전체 집합 외에 부분 집합 A, B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그냥 A 합집합 B의 부분 집합, 비분 집합, 원소의 개수 계산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자,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 이랬었죠. 근데 교집합이 만약에 공집합이 돼버리면 그냥 두 개 더한 게 전체야 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야.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일반적인 그림은 이렇게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다양하게 생각해야 돼. A 합집합 B가 요만큼이지. 그리고 이 그림은 무슨 뜻이냐면 A 합집합 B에 들어가지 않는 원소가 있어요 라는 뜻이야.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렇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A 합집합 B를 한 개, 그게 그냥 전체 집합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A 합집합, 자, 말 그대로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가 그냥 전체 집합. 얘 외에 있는 원소가 전혀 없다고. 그럼 얘기를 왜 했느냐? 거기가 봐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5개다. 원소의 개수를 보고 좀 형태를 판단해 볼까요?
두 개를 더해봐. 이 모양대로 한번 해볼래. 두 개를 더해서 전체 집합이 그냥 될 수 있을까? 여기는 물론 그냥 합집합이라고 썼지만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을까? 두 개 더하면 40개지.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전체 집합은 35개지. 그럼 얘가 더 적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교집합이 없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겹치는 걸 몇 개라도 빼야지 35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의 생각. A 교집합 B는 절대로 공집합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해석을 좀 하셔야 되고 개수 보고 판단합니다. 그럼 있긴 있어. 그랬을 때 그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해. 그럼 언제 가장 크고 언제 가장 작을까를 생각해보자. 공집합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많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건 있지. 야, 말로 한번 해볼게. A보다 B가 원소의 개수가 많다? 그럼 무조건 B가 A를 다 포함해? 그렇진 않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소의 개수가 많다고 무조건 적은 애를 다 포함해? 그렇진 않죠. 근데 거꾸로 포함할 수도 있지.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포함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진 않지. 머스트는 아니야. 근데 포함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리면 B가 A를 포함해.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겠냐? 자, A가 15개고 B가 25개니까 B에만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10개가 되겠죠. 그럼 그때는 A랑 B에 모두 다 포함되지 않는 원소의 개수가 10개가 되겠네. 이해됐어요?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고. 그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단 말이야. 딱 올리원이 아니야. 현재 그림일 때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5개지. 이게 최대값이야. 가장 클 때. 이 이상은 될 수 없어요. 근데 가장 작으려면 내가 아까 말한 게 사실 이것 때문이야. 두 개가 더했을 때 얘보다 크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했죠. 그럼 가장 최소화해보자. 가장 적을 때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B가 자 A를 포함할 때가 다음과 같은 그림이었고 B랑 A랑 B를 그려. 교집합이 없진 않다고 했으니까 겹치는 걸 그려. 그랬을 때 A가 15개고 B가 25개잖아. 근데 더했을 때 40개가 됐다는 얘기는 아무리 적어도 몇 개는 제외시켜야 되냐면 5개는 제외해야 돼. 교집합이 있긴 있어야 된다고 말했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다음과 같이 교집합이 딱 5개면 어떻게 돼? A 합집합 B가 그냥 전체 집합이 돼버리지. 왜? 원소 써봐. 여기가 10개고 여기가 20개죠? 자, 그럼 다 더하면 35개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A 합집합 B가 곧 전체 집합이 되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교과서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 다가 아니야. 생각을 다양하게 해요. 자, 그럼 이때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 자, 그래서 더하면 20개입니다. 자, 됐죠? 원터가 2번은 조금 이따가 내가 개인적으로 해줄게. 그건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좀 편하다. 근데 안 써도 되는데. 자, 다음 페이지 합시다. 자, 10번까지 하고 좀 쉬자. 자, 10-3번? 2번? 뭐 할 거야? 얼른 써라. 너? 다 맞았냐? 되게 철학하게 많아. 쉽냐? 다 풀었어? 못 풀렸네? 여기 맞은 거 다 맞았어? 자, 10-2번하고 3번이요. 뭐 할까요? 종이비 다 풀었니? 자, 숙제를 안 해왔니? 인탕이는 1번? 풀자. 2번, 3번. 3번만 해줄게. 알았죠? 자, 봅시다. 공부 얘기가 나왔네. 30명이 있는데, 자, 인강 수강자랑 학원 수강자를 조사했더니 두 가지 개선이 있다. 둘 다 하는 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집합이죠.
둘 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6명, 7명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리면 이거 아니냐? 물론 다양하게 생각해야 돼. 자, 얘가 인강이고 얘가 학원이야. 전체 집합이 학생 수야. 전체 한만 몇 명이라고 했어? 30명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때 다 같이 드는 애가 6명이가 교집합에 쓰고 안 드는 애가 7명이가 여기 있어. 그럼 현재까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거다. A가 아니라 자, 인강 수강자와 학원 수강자를 합집합을 계산하면 그냥 한글로 썼어. 그럼 일단 몇 명이에요? 둘 다 수강하지 않은 애가 7명이니까 일단 얘네가 따질 수 있는 인원은 23명에서만 따질 수 있어. 합집합의 인원. 그럼 얘는 뭐죠? 인강 듣는 애, 인강만 듣는 애, 학원만 다니는 애, 둘 다 하는 애를 합친 거지. 이해됐어요? 자,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학원 수강을 하지 않고 동영상 강의만을 수강하는 학생사 누구야? 동영상 강의만 수강하는 거니까 얘지. 이게 최대 몇 명까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최대를 물어봤어. 그러면 언제 인강 인원이 제일 많을까? 인강만 듣는 인원이. 야, A 합집합 B가 23명이래. 포함 관계라고 생각해봐. 아까 그려봐서 아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 집합이 특정 집합을 포함할 때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많이 나타나 보통. 그럼 얘도 언제 인강이 제일 많아?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23명이 인강과 학원 다니는 애 합집합이라 했잖아. 그럼 만약에 교집합이 6이야. 오케이? 그러면 인강 듣는 애가 다 그려봐봐. 헷갈리면 학원 다니는 애를 다 포함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아까 교집합은 무조건 6이라 했잖아. 무조건 여기가 6이 돼야 되지. 이해되니? 그러면 인강만 듣는 애는 어떻게 될까? 현재 상태에서는 인강과 학원의 합집합이 20몇 명이냐? 3명이죠. 그럼 23명 중에서 6을 제외한 17명은 뭐가 되냐면 인강만 듣는 애지. 그럼 거꾸로 그려볼래? 학원 다니는 애가 더 많아. 인강 다니는 애가 더 적어. 근데 교집합은 6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인강이 6명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학원에만 다니는 애가 어떻게 되냐면 23명에서 6명을 빼니까 이번엔 17명이지.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인강만 듣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여기 있는 6명은 학원도 다니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가장 클 때는 누구야? 얘야. 인강만 듣는 애는 17명이야. 그림 그려보면 참 편하다. 이게 머리만 생각하면 안 되더라. 동그라미 몇 번만 그려봐. 4번밖에 더 그렸네. 알겠죠? 답이 그래서 17명이고요. 자, 10-2번 안 해도 되니? 원탁이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작. 자, 여러분 나누어 떨어지는 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100개의 정수 중에서 2로 나누어 떨어진단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2의 배수지 뭐. 그쵸? 3으로 나누어 떨어진 애는 3의 배수지 뭐. 그러면 6으로 나누어 떨어진 애는 6의 배수지 뭐. 이해됐니? 그때 2와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애. 그럼 생각 그냥 집합 이름을 숫자로 할게. 2로 나누어 떨어진 애랑 3으로 나누어 떨어진 애가 있어. 그럼 거기 쌓이는 6으로 나누어 떨어진 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6의 배수면 반드시 누구의 배수야?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지. 그 말은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는 2의 집합과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집합과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집합의 교집합. 언더스탠드? 그래서 교집합의 개수가 11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각각 44개, 33개 써 있으니까 여기가 33이고 여기가 22개가 됩니다. 그러면 둘 다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애니까 자, 얘는 이거를 체크해야겠죠. 왜? 전체가 전체 집합일 때 이 부분이 뭐야? 얘랑 얘로 안 나누어 떨어지는 애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물어본 거지. 그래서 2와 3의 합집합의 여집합을 물어본 거지. 이 문제. 좀 빼면 되죠? 전체가 100개잖아. 그러면 100에서
아이고 100에서 66 빼면 되지? 3개 더한 게 66이잖아요. 그래서 34개가 답이라. 그림 그리니까 편하잖아요.